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강의를 맡은 자원순환심사 대표 김치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어떻게 만들고 소비를 해야 좀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오염물질을 뿜어내면서 생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은 오염되고 우리가 과연 계속 이 지구에 살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생산된 물건을 또 사용하고 소비하게 되죠. 소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또 이 쓰레기들이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를 또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환경 파괴가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전에는 뭐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일으키는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그 오염물질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만큼 힘들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힘든 거고 거기다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저 방금 나온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그 마늘로 되게 유명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쓰레기로 되게 유명한 동네입니다. 경북 의성이라고 저기 17만 톤짜리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 산이 쌓여있던 곳이죠. 지금은 좀 치우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작년 5월달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쌓여있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거기 말해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옆에는 바로 또 중요한 강이 있어요. 혹시 어떤 강인지 아시겠어요? 의성이면 낙동강이거든요. 또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낙동강으로 막 들어가죠. 그럼 저 쓰레기는 정말 경북 의성 사람들만 버려둘까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산이든 울산이든 경양 각지에서 보낸 쓰레기들이 저 경북 의성을 오염시키고 또 저기만 오염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먼지가 날리고 침투수 들어온 물이 나오면서 지역의 환경의 파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소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잖아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면서 그냥 막 버리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지역의 환경 파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상한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후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때는 보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마 올여름에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와서 우리가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뭐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우리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또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기후 위기가 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가?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라는 말 아시죠? 예,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서 곰들이 살 수가 없는. 맨날 TV 다큐에 보면 곰들이 정말 전부 다 갈고리를 사는 그런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끔찍한 사막화,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렇다 보니까 생명체를 살 수 없고 사막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국의 나라에서 사막화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황사가 막 몰려오고 그게 미세먼지까지 그리고 오염물질까지 함께 이렇게 날라오면서 전체적인 지구적으로도 환경오염과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구에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그림 더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허리케인 하면 떠오르는 나라. 미국이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 강한 나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허리케인 한 방 날라오면 거의 한 개, 두 개 주가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지금 기후위기가 지구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강력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서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무분별한 생산을 합니다. 환경 고려하지 않고 오염물질 부분 뿜어내고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각이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갖고 와서 불에 이렇게 태우면 센 불에 태워가지고 최소한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고 또 정화해서 걸러내거든요. 하지만 그런 오염물질이 다 걸러질까요? 아니죠.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이옥신,
독약인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나 가는 다이옥신들이 우리가 소각할 때, 특히 우리 도시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걸 많이 태울 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환경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분별 생산과 소비를 하다 보니까 태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태우는 재들은 또 땅에 묻어야 되죠. 그게 매립입니다. 땅에 묻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쓰레기를 묻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더러운 물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매립가스, 특히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나와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크게 일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있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인간이 계속 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목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7가지를 쭉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 전체적인 설명도 하셨을 거고 아마 각 항목에 대해서 다 생산을 했을 건데 설명을 했을 건데 저희가 하는 12번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걸 만들더라도 그리고 소비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잘 순환이 돼서 우리가 계속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그런 생산과 소비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즉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만들고 특히 12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많이 주목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정해서 특히 12번 생산과 소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먹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유해폐기물 같이 몸에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목표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알 수 있나에 대한 지표도 있고 2030년까지 목표치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확실히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지표라든지 그다음 기업들이 좀 지속 가능한 좀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환경에 적합한 녹색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만들 건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이런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지표까지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특징인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도시를 많이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관광인가 지금처럼 놀러와서 막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광도 지속 가능한 관광 이런 거 될 것인가의 지표까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생산 측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고 했을 때 생산 측면에 볼 때는 이게 지속 가능 경영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전체 세계 평균하고 우리나라 평균을 비교해 보시면 이쪽 앞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조금 평균보다 높은 것 같은데 저쪽 데이터라고 할수록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만큼 우리나라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 지수가 낮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산에 아직 못 미친다는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속 가능하게 지구에 살기 위해서는 생산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친환경 상품들을 생산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혁신을 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목표를 정하고 그 지표를 정해서 그걸 관리하면서 좀 지속 가능한 생산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산도 필요하고 소비도 필요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 정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뭔지, 또 쓰레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원순환 할 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환경교육이라 부르는데, 지금까지 환경교육은 단순한 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자연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다양한 17가지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소비를 넘어서서 생산을 어떻게 하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재사용을 할 것인가, 재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환경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왜?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걸 교육할 능력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거 아직도 개발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것들 알려주려고 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친환경 제품들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표시입니다. 녹색 매장,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을 파는 곳, 그 다음에 환경마크 인증된, 즉 친환경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제품들이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만들어지는 데한 표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신용카드 다 쓰시죠? 그 중에서 그린카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쓸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돼서 우리 환경에 이로운 일을 하게 되는 그린카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찾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가 녹색 소비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 녹색 소비라 부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생산과 소비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너무 환경을 고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무분별하게 쓰고 마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쓰레기 좀 처리하자. 소각장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하게 되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게 되고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밑에 그림 같은 경우 어디를 보이십니까? 다들 부산에 사시는 분 아니신가요? 이 그림은 부산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건 사실은 여름에만 해수욕장에 쓰는 것 같지만 요즘은 해수욕장에 사계절 다 오시잖아요. 가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버려집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찾는 공간에서도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걸 치우는데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치우고 난 다음에도 그걸 처리하느라고 많은 오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무분별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때문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갈등과 오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비 단계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남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들을 해야 됩니다. 내부터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옆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좀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같이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특히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자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 하나도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TV 같은 데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1년 동안 나 쓰레기 이만큼 만들었어요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런 그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쓰레기를 줄이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 동네에서 한 20%씩 줄여보자.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쓰레기는 싫고 줄이는 것은 좋은. 그래서 서로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사용입니다. 우리가 소비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재활용보다 더 중요한 말은 재사용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빈 병을 씻어서 다시 병 그대로 쓰면 재사용이고 깨져서 다시 녹여서 다시 병을 만들면 재활용이죠. 그럼 어느 게 한계가 훨씬 좋을까요? 재사용이 훨씬 좋겠죠? 오염 물질이 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도 저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녹색 세비와 생활인 거죠. 병만 그런 게 아니죠. 옷, 요즘 세상에 옷이 떨어져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나는 안 입는다고 하더라도 딴 사람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옷들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 그게 재사용이고 녹색 소비고 환경을 아끼는 거죠. 자동차 부품까지. 그래서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병처럼 우리가 재사용되도록 분리 배출을 해서 재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옷 말씀드렸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면 기증을 하게 되면 이게 딴 사람한테 옷으로 가고 그 옷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다시 어려운 이웃들한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광역시 차원에서도 나눔 장등 같은 거 해가지고 서로 안 쓰는 거 많이 교환하고 파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큰 도시에서 그런 거 한 번만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구 차원에서 그리고 아예 동 차원에서 동 단위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쓰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한테 쓰게 하는 그런 재사용, 직접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재사용이든 간에 내가 분리배출을 해서 딴 사람이 쓰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새로 재사용되는 물건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든 간에 두 개 다 재사용이 돼야지만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재활용이라는 단어죠. 재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아서 다시 원료로 만들어, 즉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각 부군에는 선별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리배출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재질별로 착하게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분류를 하기도 하고 기계를 통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분류해서 재활용돼야지만이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활용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나는 필요 없지만 재활용되도록 분리배출해서 그게 원료로 재탄생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재활용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버렸을 것 같지만 내가 이번에는 이걸 재료로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게 되면 직접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재활용인 거죠. 재사용과 마찬가지로 재활용되도록 분류 배출해서 누군가가 다시 자원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걸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상품, 제품을 만들든 간에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세 번째는 재활용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까지만 이야기되면 거의 모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 다 진행될 것 같은데 요즘은 쓰레기와 자원순환, 즉 지속 가능성 이야기할 때도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 이게 혹시 뭘로 보이세요? 이게 쓰레기통이거든요. 근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일회용 컵하고 닮았죠? 왜 그러냐면 요즘 일회용 컵 가지고 테이크 아웃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일회용 컵이 너무 많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되잖아요.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쓰레기통 옛날처럼 만들지 말고 일회용 컵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자. 이걸 딱 설치를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일회용 컵만 이 일회용 컵 모양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문제점은 생겼어요. 왜? 요즘은 다 일회용 컵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먹다가 많이 남죠? 그럼 남는 걸 같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 오염 되겠죠? 요즘 새로 나온 일회용컵 전용 쓰레기통은 옆에 남은 음료수나 커피를 버릴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잘 모아가지고 쓰레기가 되지 않고 자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판기처럼 보이는데 원래 자판기는 많은 물건이죠. 자판기는 돈을 넣고 뭘 뽑아 먹는 거죠. 근데 이 자판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빈병을 주면 그 가격만큼 돈을 돌려주는 병이에요. 왜? 빈병에는 보증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맨날 자판기에는 돈 넣고 뭘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버릴 수 있었던 빈병을 넣어가지고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독일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빈병 재사용이 훨씬 높아졌어요. 우리가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병을 한 30배 이상 사용해요. 우리 한 10배밖에 못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둬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벤치마킹에서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걸 만들어서 설치하면서 좀 더 많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빈병을 반납해서 제작하도록 만들고 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혹시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가방이죠? 가방에 대해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바지로 만들었어요. 왜 가방은 맨날 원래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 청바지로, 찢어진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방보다는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좀 그런 표현으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재활용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재활용인데 상품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해가지고 합성어로서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 가지고 단지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드는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만들고 그냥 버리고 했던 것들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 자원순환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가 열리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건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생산할 때도 왜 오염물질이 이렇게 막 버려지는 오염물질들이 최대한 안 나오게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생산이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것들은 줄이고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녹색 생활, 녹색 소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겠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물론 정확한 표현은 분리배출인데 분리수거가 많이 혼용했습니다만 분리배출, 그 다음 장바구니, 일회용 봉투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 리필 제품, 그 다음 뭐 살 때마다 통 사야 되는데 그 통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회용품이 뭐예요?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일단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 가대표장. 안에 알맹이는 이만한데 포장은 이만한, 그래서 이게 다 쓰레기가 되는 부분들을 줄여내는 것. 그 다음 앞에 잠깐 언급됐던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옷 장난감. 특히 옷이나 장난감 요즘 많이 실증을 빨리빨리 내니까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막 사용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 쓰게 되면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하게 되는.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 종이도 그렇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된 녹색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습관들, 여러분 할 수 있는 습관들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버려지는 것, 즉 쓰레기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가? 첫 번째, 환경의 부담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친환경 생산 능력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그냥 한다고 이게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지속 가능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지속 가능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사고 싶어도. 그래서 이 전제는 친환경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통해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가급적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지구와 인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공존을 만들어 나갈 실천을 해야 돼요. 또 이거를 또 해야지만이 그런 데 대한 생산품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 만들어도 안 사면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순환과 순환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겁니다. 즉 제품을 만들 때부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소비되고 난 다음부터 또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소비자가 쓰고 그게 단지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쓰고 난 것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재사용, 그다음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제품이 되거나 자원이 돼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즉 순환하고 순환을 해서 생산과 소비가 끊기는 게 아니라 만들고 쓰고 버리고 또 만들고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생산되고 소비되고 다시 돌아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일이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생산. 어떤 생산? 친환경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급적이면 소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많이 다른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보다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소비된 것들은 버려져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재사용, 재활용, 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산품이 되거나 자원이 돼서 다시 친환경 생산으로 돌아오는
다시 그게 소비로 연결되고 돌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순환을 통한 고리를 통해서 계속 순환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계속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런 생산과 소비에 관심 가져주신다면 지구와 인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래오랫동안 충분히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